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25번 1062호 홍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 수행평가 책 소개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남한산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기문의 장편소설입니다. 일단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로는 인조, 왕이죠. 최명길, 김상원, 나루, 김류, 정명수, 서날세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은 주로 남한산성이 되고요. 이 남한산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특징이 앞뒤로 오고 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때도 여기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청나라 군사가 여기만 포위해버리면 나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뒤에 이렇게 큰 산이 있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우리 성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 산에서 대포를 쏘게 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조가 원래는 강화도에 갈 계획이었는데 청나라 군사가 막고 있어서 이 남한산성 안에 결국은 들어오게 됩니다. 인조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김상원이라는 신하가 남한산성에 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과정에서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한 뱃사공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뱃사공이 김류가 아니라 김상원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뱃사공이 청나라 군사를 오면 청나라 군사도 돈을 받고 도와준다는 얘기를 김상원한테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상원은 어떻게 이게 한나라의 백성이냐 하고 이 뱃사공을 죽여버립니다. 이 뱃사공이 죽이는 것을 옆에 한 꼬마 여자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빠였죠. 딸이 자신의 아빠의 죽음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저찌 해서 김상원은 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으로 와서 이제 최명길이라는 신하도 있는데요. 김상원과 최명길은 서로 의견이 대립됩니다. 김상원은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 어떻게 청과 오랑캐와 화친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척화파였고요. 그리고 최명길은 이제 화친을 해야 한다 하는 주화파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제 나루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루는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이 성 앞에 바로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고요. 그거 발견하자 이 안으로 들여와서 여기 안에서 김상원이 키우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신의 아빠의 죽음을 본 이 꼬마 여자아이가 바로 나루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김상원은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사람이 김상원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편 이 나루가 도착하기 전에 성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에는 이제 이게 성벽이고 보초를 서야 하잖아요. 병사들이 보초를 서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배경이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이 집으로 된 이불처럼 덮으라고 집을 나눠주게 됩니다. 다 손발 얼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집으로 된 그래도 덮을 거리라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교대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있다가 내려오면 다시 원래 아래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초를 서게 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성의 안에는 말을 키우는 데가 있었잖아요. 말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먹이가 이제 갈수록 바닥나는 것입니다. 말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말이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김사원은 척합하지 않습니까? 싸우자는 주인데 이 말에 먹이를 안 주게 되면 더 못 싸운다. 가뜩이나 군사력도 약한데. 그렇게 해서 말의 먹이를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이 백성들이 쓰고 있는 이 집으로 된 이 이불을 다 이렇게 죽으로 써서 말의 먹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덮고 있던 이 이불을 말의 먹이로 바꾸게 되고요. 하지만 이 말은 결국엔 이 집신이 한정적이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거죠. 성 밖에서 뭔가 청나라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 뭔가 더 자원을 갖고 올 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굶어 죽을 때 그 말의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로 국을 만들어서 고깃국을 병사들에게 다시 줍니다. 이게 뭐냐, 병사들에게 빼앗아서 병 주고 약 주고 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엄청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류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청나라와 싸워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싸우면 이길 수 없다. 진다. 멈추지 말라. 근데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상황을 일종의 회피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김유는. 왜냐하면 싸우면 진다라고 하면 안 싸우는 게 맞는데 왜 이러냐면 나중에 척하파가 이겼을 때 자신이 역적이나 뭐 얘는 옛날에 싸우지 말라 했습니다 하면서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보험 같은 걸 들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류는 임금이 나중에 되게 안 좋은 뉘앙스로 말하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 인물은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명수라는 사람은 별로 신분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진족의 이 청나라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의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우리나라 백성이지만 이 청나라의 위대한 장수, 청나라 왕 중 한 명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장수의 이 칸의 일종의 외교관, 그러니까 번역가가 됩니다. 조선말 번역가. 그래서 나중에 이 김상원이랑 칸이랑 대화하는 장면의 옆에서 정명수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명수는 처음에는 뭐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뭔가 조선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알세라는 인물은요, 이 직접 경험으로 배운 지혜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상원과 같이 칸에게 그 밀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을 같이 전하러 가는 인물이 되고요. 나중에 인조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나서 나루를 도맡아 키우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남한산성이라는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은 전반적으로 이제 인조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많거든요. 왜냐면 최명길과 김상원이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해집니다. 내가 이걸 항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싸워야 되냐.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불안한 모습이 좀 책에
글로 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고 인조는 치욕스러운 굴욕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은 되게 저는 묘사력이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읽으면서 책 안에 얼마나 식량이 떨어졌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심각한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력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조도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고깃국에 조촐한 말라 비틀어진 나물 한 접시와 같이 먹게 되거든요. 원래 임금님 수라상은 12첩 반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10첩 반상이나. 그런데 반찬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보니 나중엔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다는 것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진짜 표현력이 엄청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김훈 작가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대비해서 알게 되었는지, 이 정명수는 실제로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되게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일반 역사서, 사실만 나열하는 역사서보다 그렇게 해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만약에 길 가다가나 서점에서나 도서관에서 발견하게 되신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학적 표현력과 역사적 사실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뿌듯한, 강력 추천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629 1학년 6반 25번 홍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